요거는 뭐냐면요. 해안 매립공사를 중심으로 시공계획 주의사항서를 알았으니까 요거는 내가 시방서에 있는 걸 넣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요. 해안 매립에 관련돼서 이거를 참고를 해서 좀 많이 보시고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해안 매립을 할 때 말이죠. 해양질서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 산업안전보건법, 항로표지법, 해양오염방지법 있죠. 이거 언더라인 해두시고 요 세 가지는 개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끝내주는 고득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니까 언더라인 하시고요. 예,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머지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계획 매립공사 시공계획 그러면요 현장 조사계획 준설선 선정 선단 구성 투기 계획 이런 걸 먼저 깔아놓고 그렇죠 키워드를 먼저 깔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전관리 대책 환경관리 계획 재해예방 계획 이런 걸 해야 된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쓰는 겁니다. 이건 언더라인 해뒀다가 그냥 외우세요. 이 답안지 쓰는 요령인데 우리가 자연 사전조사 그래가지고 언더라인 하시고 기상조사 언더라인 하시고요. 해상조사 언더라인 하시고 예 그거만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150쪽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표사에 대한 이동방향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이라는 게 있고요. 측량 및 탐사. 그 다음에 토질조사. 예,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 측량 탐사, 토질조사. 그죠? 예. 그 다음에 150쪽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시추조사,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투기장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투기장소. 그래서 투기장에 대해서 사전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투기장 사전 검토 내용. 이래가지고, 가서부터 여기 있는데요. 이건 꼭 외워주세요. 그냥 무대포로 갖다 쓰면 돼. 예, 그래서 준설구역, 운반경로, 운반거리. 이게 사토장이에요. 여기 투기장은 사토장. 그래서 투기장의 수심, 투기장의 조류, 예, 투기토의 표사이동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수산물 피해, 환경오염, 투기장 허가, 매립조건, 가호안, 여수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립공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요 내용을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2페이지만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데 있는 걸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려면은 이런 걸 외우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의 선정, 그러죠? 예, 작업선의 선정은 수심, 기상조건,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뻥그버디 호세에 대해서 우리가 준설 투기하는 경우에 토질별로,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내 책에도 있는 거 외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매립공법을 써라 그러면은 이걸 쓰는 다음에 펌프 준설선이나 그러브 이걸 쓰는 겁니다. 매립공법을 써라 하면 이걸 쓰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준설선 이 준설선의 종류별로 작업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 0.3m로 알고 계세요? 파고가 0.3m 그 다음에 유속이 10m까지는 일을 하지만 그거 넘어가면 일 못합니다. 예. 작업 한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항, 해항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읽어만 보시면 돼. 여기 있는 내용은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데요. 준설을 할 때 우리가 여굴 두께입니다. 여굴의 허용치. 그래서 이거는 0.5m로 알고 계세요. 여굴은 0.5m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안반인 경우에는 0.8m 이런 말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보통 토사인 경우에 6.5m. 예, 준설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GPS 측량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GPS 있죠? 예. 155쪽에. 언더라인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속 교대 작업한다. 뭐 DGPS 측량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탁 조사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항로나 박지 준설 공사할 때 비양법 부준설선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배송거리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저관 설치를 할 때 120m, 200m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항펌프 준설선인 경우에는 뭐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참고로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준설선의 종류별, 형식별, 뭐 드라그, 헤드, 뭐 이런 말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그라브 준설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언더라인 하시고.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은 해양 준설, 해안 준설, 언더라인 하시고, 발파 준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장비에 의한 준설, 이런 말도 있죠. 뭐, 기타 준설 공사, 온이 준설, 이런 말도 있고요. 160페이지에. 이건 참고로 보세요. 내가 외워야 될 거는 뒤에서 얘기할 거죠. 집에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스톱 시킬 수 있죠. 예. 이 정도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시공 기준 및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DGPS 측량을 해서 우리가 확인 측량하죠. 예. 거기에 보면 맨 하단에 검사 확인 측량은 DGPS 측량으로 한다. 음향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요. 음향 측정하는 것도 있고 DGPS가 있다. 검측할 때 여기에 보면 수심이나 비탈면에 대한 측정 단위는 10cm로 한다. 뭐 이런 그 품질 관리 기준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건 전혀 안 읽어보면요. 내가 무슨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일반해. 매립공사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이번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몇 페이지죠? 163쪽입니까? 예. 매립공사를 중심으로 시공계획서 주기상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가요. 그래서 매립을 하려면요. 준설 토사가 있어야 되죠. 언더라인 하시고요. 준설 토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상토사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 있죠. 예, DCM제를 육상토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래나 석재류 등 가급적 점성이 적은 재료로 해야 된다. 육지에 있는 흙을 가지고 와서 매립하겠다는 겁니다. 모래자갈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립 공사할 때 조사할 내용이 뭐냐. 6가지가 있거든요. 매립 공사할 때 조사 계획 이렇게 써야 되겠죠. 조사 계획 그래가지고 기상 조건 매립 토사의 조달 방법 매립 공법은 뻥그버디 호세 중에서 뭘 거냐 뭐를 할 거냐는 겁니다. 매립 공법이라는 거는 준설선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하시고요. 후안의 안전성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법 인허가 절차 민원 발생 요인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외우세요. 매립 공사할 때 주요 조사할 항목 대제목 1이라고 쓰고 매립 공사 시공계획서를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 얘기해야 됩니다. 예, 환경관리계획. 요게 대제목 2가 돼야 돼요. 요번 시험에 대비해서. 요번 시험 문제 난 거에 대비하면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요, 6가지가 있어요. 안전관리, 위험물, 장애물, 매설물 등의 유무. 그 다음에 항행, 선박에 대한 대책. 선박의 좌초에 대한 대책. 야간 작업에 대한 안전체계. 작업선의 피난 장소.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요 키워드 외워야 돼. 거기다 언더라인 하시고요. 대제목 안전관리 계획이 대제목 3이 되고
그 다음에 준설투에 대한 매립 및 뒤채운 계획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대제목을. 그 다음에 배사관 설치 계획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 배사관 있죠? 배사관의 설치 계획. 그 다음에 여수토의 설치 계획. 여수토 계획. 그 다음에 구조물 뒤체험 시공 계획. 이렇게 키워드가 떼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요까지고요. 매립에 대한 얘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그겁니다. 예, 그 키워드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석 투하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납니다. 예, 그래서 사석 기초 고르기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되냐면요. 사석 투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운반, 기초사성, 제체사성 이거 쭉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예, 그 다음에 뒤체험사성 그죠? 뒤체험사성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터층 시공이 나오고요. 피복석이 나오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이번 주 올 때. 예, 고르기 요건데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사석기초 고르기 시공 주의사항 이렇게 쓰시고요. 사석기초 고르기 시공 주의사항 이렇게 쓰시고요. 이런 내용을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사석기초 고르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고르기 점검 뭐 이렇게 예, 기초 고르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내용이 쭉 나오죠. 예. 사석기초 고르기 시공 주의사항 쓰라.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제 선배님들이 시험장에 가서 써주게 된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속고르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속고르기. 그렇죠? 그 다음에 뒤체험 사석고르기가 있고요. 언더라인 하시고 여기에 보면요. 사석고르기 시공시 허용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거 암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전체를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무조건 암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석기초 고르기 시공시 주의사항 써라. 그럼 이걸 쓰는 게 답이야. 여러분들 2페이지만 쓰면 되거든요. 뭐 골 때리는 걸 쓰다가 날 테니까. 요 177쪽에 있는 고르기 및 사석 시공시 허용오차. 여기 바로 사석기초 고르기 시공주의사항 품질관리 기준이라고요. 여기 아주 정리가 잘 됐죠? 이거 달달달 외우면 돼. 내가 수없이 많이 얘기한 건데요. 요거로 딱 보라고.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으면 몇 페이지 될 것 같아? 3-3. 전체를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차별화시키려면은 내년 봄에 가잖아요. 사석기초 고르기 시공주의사항 쓰라고 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집에 가서 요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2페이지 끝장내가지고 그냥 합격하시라고요. 사석기초 고르기 시공주의사항 쓰라면요. 이것만 쓰고 나오면 100점 맞는 거예요.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전체를 동글뱅이 쳐놓으라는 거예요. 박스를 쳐놓으라고. 노트에서 써봐야 소용없어. 거기다 동글뱅이 쳐야 집에 가서 헷갈리질 않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요걸 외우라는 겁니다. 요거. 여기서 다른 걸 외울 거 없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응? 3-3. 고르기 마루 높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5전. 뚝마라 폭은 마이너스 10전. 속고르기는 뭐 어떻게 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외우라는 거 이거. 요거. 요까지 외우고요. 3-3-4 박스 딱 쳐놓고 그 다음에는 검사 기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예,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해안 매립 공사를 할 때 설계 시공 시 문제점과 대책서라는 거. 요게 93회 때 났어요. 지난번에 93회 때 해안 매립 설계 시공 시 문제점과 대책서 시 요게 났었다고 지난번에. 예. 그래서 요거는 토질조사. 그 다음에 사면활동 치마. 그죠? 문제점 대책. 그 다음에 방조제의 파이핑 문제점 대책. 최종 체절 문제점 대책. 배토광과 실트 포켓 문제점 대책. 예. 시공성을 교란 표층 처리 문제점 대책. 매립지의 장기 치마 방지 대책. 예. 요거, 그죠? 잘 돼 있죠? 예.